자, 그런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자, 앞에서 여러분들 이 갑신정변을 그래서 위에 고위 관료의 아들들이 일으킨 사건이 됐어요. 이건 위로부터의 개혁이라 그래요. 위로부터의 개혁. 많이 배운 지식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정변을 일으켰다 해서 위로부터의 개혁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 위로부터의 개혁이 실패로 돌아갔잖아. 그죠? 갑신정변. 이 위로부터의 개혁인 이 갑신정변이 실패로 돌아갔으니까 그 다음은 뭐가 기다리고 있을까? 바로 위로부터의 개혁이 실패로 끝났으니까 남은 건 뭐가 있어? 아래로부터의 개혁이 있는 거야. 그 아래로부터의 개혁이 뭐냐면 바로 동학농민운동이라는 겁니다. 동학농민운동. 이건 기층민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일으켰던 사건. 1894년도예요. 아까 갑신정변이 84년도였죠. 그러니까 10년 뒤 아래로부터의 개혁운동이 전개가 되고 있는데 이때 이 동학농민운동을 주도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전봉준, 손화중, 그리고 김계남 이런 인물들이 바로 이 동학농민운동을 이끌게 됩니다. 특히 전봉준 같은 경우에는요, 당시 그 고부 군수, 이 고부 사또로 온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조병갑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조병갑이 자꾸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야. 괴롭혔을 때 이제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라고 편지를 써서 올렸는데 그 편지를 써서 올린 사람을 잡아다가 막 고문하면서 결국 죽여요. 바로 그 죽임을 당한 사람의 아들, 그 아들이 바로 전봉준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죽인 사람이죠, 쉽게 얘기하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고부군수 조병갑이 만석보라는 저수지를 하나 만들어요. 저수지가 있어야 농사를 지을 거 아니야. 좋은 거 같죠? 아니에요. 저수지가 이미 있었는데 쓸데없이 저수지를 또 만든 거야. 왜? 저수지를 사용하려면 세금을 내야 되거든요. 근데 이미 있었다고요. 근데 또 만들어서 또 세금 걷어가려고. 이게 나쁘죠. 결국 들고 일어난 거예요. 이때 조병갑은 도망가요. 도망가면서 그게 성공하는 듯 했는데 이걸 조사하러 이용태라는 사람이 내려왔는데 이때 이 고부군수 조병갑 쫓아낸 사람들을 다 추적하는 거야. 그러자 다시 들고 일어나죠. 바로 동학농민운동. 여러분 동학 배우셨죠? 인내천. 사람이 곧 하늘이다. 바로 그 동학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농민들이 결집을 한 건데요. 다시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황토현 전투에서 관군과 맞서 승리하고요. 황룡촌 전투에서도 관군과 맞서 승리합니다. 승리 하다가 드디어 전주성을 점령하는 거예요. 대박. 전주가 어디야? 전주가 전라도에서 제일 중요한 곳이 전주와 나주 아니야? 거기 전주성을 점령한 거예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이 전주성. 이곳이야말로 전라도 전체의 핵심과 마찬가지하는 여기가 농민서에 들어간 거야. 난리가 난. 게다가 전주는 여러분 어떤 곳이냐면 바로 전주 이씨 태조 이성계의 어진 조상화 그게 모셔진 곳이에요. 여기가 농민소에 들어간 거예요. 이게 난 거야. 난리가 난 거예요. 자, 그때 또 그 난리를 조용히 하고자 조선 정부가 청나라 군대에 SOS를 청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갑신정변에서 체결한 조약이 뭐였냐면 한성조약이라는 거예요. 아까 이모군란에서는 제물포 조약으로 일본 군대가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이 갑신정변에서 한성조약이라는 게 체결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조약이 텐진조약이라는 게 체결돼요. 이 텐진조약이 뭐냐면 지금 이제 이모군란을 계기로 해서 청나라 군대와 일본 군대가 지금 같이 들어와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갑신정변 때 이 김옥균, 박영효, 서강범, 서재필, 홍영식이 일본 쪽을 좀 의지했어요. 그래서 일본 군대가 동원됐단 말이지. 근데 이걸 진압하는 과정에서 창덕궁에서 청나라 군대와 바로 이들이 의지했던 일본 군대가 소규모 전투를 벌여요. 근데 여러분들 이 소규모 전투가 나중에 큰 청나라 일본 간의 전쟁이 될 수 있잖아. 위험하다고요. 그래서 이건 좀 위험한 것 같다라고 해서 텐진조약이라는 걸 체결해가지고 청나라와 일본 군대가 우리나라에서 모두 철수합니다. 근데 철수할 때 조건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혹시 둘 중에서 하나 청나라 일본 중에서 한 나라가 이 조선에 들어올 때 상대방한테 알려준다 라고 하는 조항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바로 이 동학농민운동 때 전주성이 점령되니까 또 SOS가 친 거야. 청나라 군대. 청나라 군대 다시 들어와. 그때 10년 전 갑신정변 때 체결했던 텐진조약에 의해서 일본 측에다가 통보한 거야. 우리 들어간다. 그러자 일본도 들어온 거예요. 아이고야, 이게 또 웬일이야. 갑신정변으로 좀 나갔다 싶었더니 또 동학농민운동 진압 명분을 가지고 또 청나라 일본군에 들어오는 거예요. 자, 이러자 정부도 깜짝 놀랐죠. 자칫하면 이 땅 한반도 안에서 청나라와 일본이 전쟁을 벌일 수도 있겠다는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두려움. 그래서 농민군들과 정부가 화해를 합니다. 화해를 합니다. 이걸 우리가 전주 화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화해를 한 거야. 화해를 하고 농민들이 집강소를 통해서 개혁을 주도할 수 있는 그 장을 마련해 주겠다라는 약속을 한 거예요. 집강소. 예, 집강소를 통해서 뭐 신문제를 폐지하고 뭐 토지를 좀 나눠주고 뭐 이런 어떤 그 개혁들을 이제 해 가는데 문제 뭐냐면 여러분 청나라 군대 들어왔고 일본 군대 일단 들어왔잖아요. 그럼 이제 이거 해결됐으니까 물러가야 될 거 아니야? 안 물러가. 게다가 일본 어느 쪽으로 왔느냐? 아니 동학농민 운동을 진압하려고 했으면 저쪽 충청도나 전라도 쪽으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일본은 놀랍게도 제물포 쪽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어딜 가느냐? 경복궁을 가. 그리고 뭘 했느냐? 경복궁을 점령해버려요. 허허.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진 거야. 동학농민 운동을 진압하러 왔다면서 경복궁을 점령해가지고 고종을 인질로 잡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한지 알아? 그리고는 청나라와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이걸 바로 청일전쟁이라고 하는 것이죠. 1894년에 동학농민 운동 벌어졌죠? 청일전쟁 벌어졌죠. 한반도 안에서 청나라와 일본이 싸운 거야.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게.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일본은요, 경복궁을 점령한 뒤 고종을 인질로 잡고 군국기무처라는 걸 만들어서요, 군국기무처라는 걸 만들어서 여기서 개혁을 밀어붙입니다. 이걸 우리는 갑오개혁이라고 그래요. 갑오개혁. 자, 바로 이 군국기무처 중심인데요. 이때 여러분들 신문제가 법적으로 폐지돼요. 앞에서 뭐 동학농민 운동도 신문제 폐지를 주장했고 그 앞에 갑신정변에서도 신문제 폐지를 주장했지요. 근데 이건 주장이야. 주장이야. 법적으로 완전히 폐지가 된 거는 갑오개혁입니다. 갑오개혁. 그리고 과거제. 고려 광종 때 처음으로 실시되었던 광종의 과거제. 고려 500년, 조선 500년, 1000년 동안 사용되었던 시험제도가 드디어 이 갑오개혁에 의해서 폐지가 됩니다. 폐지가 됩니다. 네, 그리고 2차 갑오개혁, 홍범 14조라는 것을 반포해가지고요. 이제 이 앞에 1차 갑오개혁 때 시행되었던 내용들을 고종이 종묘에 가서 조상들, 조상왕들에게 알리는 것이죠. 우리 이렇게 바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대대로 내려오던 신문제가 폐지가 됐으니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야. 조상들한테 이걸 알린 거예요. 홍범 14조를 통해가지고. 여기 이제 보면은 이제 그러면서 2차 갑오개혁이 진행되는데 2차 갑오개혁에서는 조선 8도. 그러니까 왜 이 8도 체제였잖아요. 지방 행정 조직이. 그걸 23부로 또 바꾸고요. 이때 뭐 이제 재판소 같은 것도 만들고요. 재판소를 만들었다는 얘기 뭐냐면 이제 드디어 재판을 하는 재판장 이게 만들어지고 그 이전까지 사또가 다 있거든요. 이제 재판소가 만들어지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때부터 이제 그 근대적인 어떤 그런 학제 이런 것들이 또 만들어집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지금 이런 어떤 틀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2차 갑오개혁 때 교육 입국 조서라는 게 반포가 되면서 교육 입국 조서 이런 게 반포되면서 2차 갑오개혁 때 또 새로운 변화를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큰 변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이 갑오개혁이. 제일 중요한 신문제 폐지. 신문제와 법조 드디어 양반 중인 상면처럼 이제 이런 거 없는 거야. 법적으로는 이런 거 없는 거야. 이런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더라. 이게 이제 막 일본에 의해서 밀어붙이듯이 우리도 이제 또 이런 의지가 있었고요. 이런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자, 1894년 이렇게 동학농민운동, 청일전쟁,
가보개혁. 와, 진짜 스펙타클하게 지금 막 변하고 있어요. 그런 과정에서 농민군들이 지금 고종이 일본에 지금 인질로 잡혔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농민들이 다시 일어나요. 그래서 이 공주 있죠, 공주. 공주, 여기 우금치입니다. 치가 고개야, 고개. 이 고개만 넘으면 서울로 직행이거든. 여기서 일본군과 마지막 일전을 벌이게 되죠. 근데 여기서 져요. 여기서 져. 정말 5만 명이 전멸하다시피 합니다. 위에 기관총을 도도도도 하니까 이게 안 돼요. 일본군 뭐 한 500여 명밖에 안 됐다 그래요. 근데 기관총이 있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동학농민운동은 이렇게 또 실패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일본의 만행이 더 이어집니다. 바로 그 다음에 명성황후를 또 죽이네. 이게 바로 을미사변이라는 거죠. 을미사변. 명성황후 시해 사건. 을미사변을 명성 죽이는 거예요. 명성황후가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서 러시아랑 손을 잡고 있다. 막 이런 어떤 이유 때문에 이 명성황후 죽이는 거예요. 아, 이거 말도 안 되지. 어떻게 일국의 왕비를 죽여, 이게, 그 이후에 이제, 을미개혁, 머리카락도, 이거 상투 있잖아요. 이걸 다 자르게 합니다. 그리고 태양력. 지금 여러분들 우리 쓰고 있는 게 태양력이에요. 이게 이때 시행된 겁니다. 이때. 이게 을미개혁이에요. 단발령과 태양력.